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들 유죄를 점치고 있는데요. 유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보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법에 지금 자기가 걸리게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오세훈을 잡을 선거법은 다름 아닌 오세훈이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2004년에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초선 의원 때였어요. 주도했었는데 당시에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이란 게 없잖아요. 지역구에 그 지구당이라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옛날에는 지역구에서 내가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이면 사무실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차떼기 사건이고 뭐고 하도 이제 비리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지구당을 없애자라는 법안을 발의한 게 다름 아닌 오세훈이었어요. 그래갖고 정치 자금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 정당법 관련해서 이 3법을 트리플로 개정을 한 게 오세훈 해가지고 오세훈 당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오세훈법이 됐는데 이 굉장히 내용은 좋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으로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가. 이게 바로 오세훈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게, 아무 계좌로만 받지 마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에 대해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법안을 바꾼 게 오세훈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을 못하니까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이 활성화가 됐고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없애버렸고, 예,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법안이 오세훈법으로 불리는데,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모든 후원회에는 기업 및 법인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의 계좌를 지출은 단일 계좌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캠프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 그게 공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자금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004년에 오세훈이 했던 일이다.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로 이제 그 유죄가 됐잖아요.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9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여기는 이진관 재판부, 이진관. 근데 보면은 여론조사 58번 중에 14회만 지금 인정이 됐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계약서는 없었지만 앞서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은 계약서 없다고 무죄를 받았는데, 아니다. 니네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서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라고 받고 윤석열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 근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세훈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주지를 않았는데 오세훈은 제3자 후원회장 김한정이 3,300만 원을 대납했다, 대신 지불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는데 특검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하죠. 보면 3,300만 원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징역 1년 내외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이 혐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무죄, 예,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궁금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4가지 사항이 뭘까라고 보면 대납이 됐다는 거. 이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은
이 숫자들은 나름대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가중치를 준 겁니다. 대납이 됐다는 게 이제 유죄 가능성이 있고, 강철원이라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의 오른팔입니다. 최측근 강철원 씨와 명태균의 뭐 여론조사 문구 수정이랄지 여러 협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을 했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강혜경 씨가 있죠. 강혜경.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혜경 씨가 같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 오세훈 재판에서만 강혜경과 명태균이 둘이 이제 앙숙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태균과 강혜경, 김영선 세 명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성호 아시죠? 3인 성호. 없던 호랑이도 세 명이 말을 맞추면 만드는데 그런 나쁜 의미의 3인 성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명태균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사가 생각할 때 이 주요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은 굉장히 판사에게 심증을 굳히게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판결에 암묵적인 네. 참 살다가 또 이런 일이 오늘도 방송 인터넷 지금 모뎀이 꺼져가지고요. 모뎀이 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가 전력이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매번 사고가 나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인터넷에 다시 연결이 됐는데요. 예, 다시 오고 있군요. 어이구, 꺼져버려가지고 다 나가버리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모뎀이 연결한 그 선이 지금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하느라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디오 사고에 이어서 이제는 인터넷 사고까지. 인터넷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광 케이블 설치를 했는데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면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오세훈과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뭐 계약하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약한 건데 그리고 이제 강철원과 김한정, 오세훈 측근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불리한 정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이라서 무죄 가중치 합계를 0.8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증언이에요. 예. 증언 신뢰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증언 신뢰도에 따라 명태균, 김용선의 증언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 여기 이제 강혜경 씨까지 플러스해서 이걸 인정을 한다고 치면 유죄 확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68에서 72%까지. 근데 증언의 일부와 정황 증거만 인정했을 때는 60%까지 떨어지고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게 되면은 45%, 50%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무죄를 가질 핵심은 결국에는 이 이진관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암묵적 합의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건데 일단은 이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냥 이거를 제가 AI와 함께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공개된 증거를 기반으로 조건부로 추정을 해봤을 때 62.2% 62.2%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나온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62.2%. 그리고 이 수학식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유죄의 증거를 가중치를 주고 무죄의 증거를 가중치를 줬을 때 유죄의 증거가 더 많다. 거기서 이제 가중치 때문에 62.2%. 공개 자료의 분석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로 봤을 때는 62%다. 약간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죄 확정 시에 서울시장 재보선은 언제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시나리오 A 만약에 확정 시점이 2016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은 1심이고 2심, 3심 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만 3심 유죄가 확정이 되면 시장 선거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예, 4월 7일이고 만약에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1일 이후로 된다. 유죄는 됐지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시장 선거일은 2027년 10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짜죠. 날짜가 2027년 2월 28일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보선의 날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이 1심 6개월, 2심 3개월, 633 그래가지고 3심 3개월. 내일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은 내년 1월까지는 이 원칙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거를 결론을 안 내리고 붙잡고 있어버리면 이건 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되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2심까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거는 1심, 2심이에요. 3심에서 형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무죄냐, 유죄냐 요거만 따져요. 법리 적용을 잘못했냐, 제대로 했냐 요거만 따지는데 2심에서까지 유죄가 유지가 되면은 3심은 거의 자동으로 거의 90%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다만 언제까지 내년 2월 말까지 3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1심 유죄가 나오면 내년 2월 28일 전에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내년 4월 7일에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는 다시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조형우라는 이제 부장판사입니다. 조형우라는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재판부의 증거 판단, 조형우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분이더라. 그리고 뒷받침 없는 주장은 주로 배척하더라. 지금 다른 재판. 이분이 이제 어떤 재판을 했냐면 대장동 1심. 대장동 1심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금액을 4,895억 원이야 라고 이게 배임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조영우 부장판사가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계산이 안 돼. 그거는 니네 생각이야. 니네가 그럼 만든 거야. 라고 해갖고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로만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김만배가 받은 추징 금액이 그냥 428억 원. 유동규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천화동인 지분 절반 428억 원만 김만배 너 추징금 내.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추징금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왜? 검찰 니네가 계산을 못하잖아. 계산을 똑바로 해야 내가 그걸 내릴 거 아니야. 근데 428억 원은 어디 있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영학과 야 그럼 내가 동규한테 얼마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쭉 계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428억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물증이 있으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 물증에 기반해서 김만배에게 428억만 추징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로 공모관계 판단을 할지 말지 요거 이게 이분이 또 어떤 판단을 선고를 했냐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실형 주심 판사예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가서 위증으로 거짓말한 것도 이분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수사 기소 절차를 엄격하게 굉장히 본다. 예를 들면 특검 수사와 관계없는 것들은 그냥 공소를 기각해 버립니다. 공소를 기각해서 굉장히 원리 원칙에 투철한 판사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법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또 살펴보면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굉장히 센 겁니다. 이 유죄가 인정되면은 굉장히 세게 형량을 내리더라. 그리고 대장동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법정 구속을 했다. 일부는 예를 들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직자와 준하는 일을 했는데 넌 사실상 공직자인데 야 인마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정민용에게 아마 징역 7년 그리고 유동규에게 징역 8년 이렇게 선고를 해서 검찰 구형보다 높게 했어요. 유동규를 봐주려고 검찰이 유동규 구형을 되게 적게 했거든요. 4년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7년으로 이제 7년인가 8년으로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그런 약간 스타일이다. 그리고 법정 질서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기록과 쟁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다. 대장동 선고 당시에 판결문 읽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자다. 근데 한편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법리와 원리 원칙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이진관 재판부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일 재판부가 지금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거를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이다. 근데 나는 이거 암묵적인 거 모르겠어. 라고 해서 보면 만약에 내일 무죄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퍼센티지가 봤을 때 62%밖에 안 나왔지만 어찌됐든 50%는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희망 이런 걸 다 빼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증거와 증언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도로 부탁을 한 바도 없고 내 후원회장인 김한전 씨가 그냥 개별적으로 받아보고자 했던 거고 나한테는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 근데 명태균 씨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7번인가를 만났다. 그중에 증거로 확보한 것 중에 지금 언론 보도를 따르면 오세훈이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 인근에서 만난 걸로 보이는 뭐 결제 내역 이런 것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김한정 씨는 3,300만 원을 줬어요. 이거 내가 받아보려고 했지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확보된 녹취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나보고 한번 명태균 만나보래. 이건 뭐 내 여론조사도 아닌데 뭐 이런 게 지금 확보돼 있다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이런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명태균 말은 믿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오세훈 시장과는 무관하게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 판단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세훈은 뭐 여러 가지 지난번 명태균 사건에 대한 그 이중관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고 그 논리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뭐 빼박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김건희한테 무죄를 줬을 때 논리는 뭐냐면 한 곳에만 보는 게 아니다. 여러 곳에 보냈다. 오히려 명태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그만하게 지금 여론사든 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론사 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영업 활동을 위해서 활용했다. 활용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분명하게 자기한테 관련되어 있는 여론사라는 게 특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론사를 받았다는 비용도 3,300만 원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후원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정무부 시장이 또 끼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랑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명태균하고 만난 적도 없어야죠. 근데 명태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난 적도 있고 그리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악의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여론사가 아니라 만약에 돈이 건네진 사건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무죄 선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절대 무죄 선고 주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 이제 뭐 내일 재판 결과 지켜보겠지만 저는 뭐 방법이 있나? 뭐 이건 잘못한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 새로 해야 되는데